오늘 조선 후궁 열전은 요사한 가문에서 태어나 인종의 간택 후궁이 될 뻔했지만 묘한 처지가 된 양재윤 씨입니다. 양재윤 씨는 후궁은 되지 못했지만 조선 인종의 간택 후궁일 뻔했던 여자로 아버지는 윤계이며 어머니는 영춘군 이인의 딸입니다. 영춘군은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에 다섯째 아들 영해군의 자식으로 슬하에 사남 이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윤계와 혼인한 것이며 윤계의 누이는 광평대군의 맏손자 남천군 이쟁의 며느리이자 문성정 이상의 첩입니다. 즉, 윤계의 집안은 왕실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양재 간택에서 선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궁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양재 간택이 파기되어 후궁은 아닙니다. 중종은 20세가 되도록 후사가 없는 세자 때문에 많은 양재들을 간택하지만 중종의 간택 의도와 달리 인종의 어느 후궁도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종은 후사를 낳지 못하고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못하여 일찍 승하였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뒤늦게 본 아들인 명종이 차기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중종 30년인 1535년에 중종은 세자의 후사 문제로 근심했는데 세자의 나이가 20세가 되도록 세자빈 박씨는 물론이고 몇 년 전에 들인 양재마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종만 하더라도 19세에 즉위하여 21세에 첫 아들 복성군을 얻었는데 후궁이 낳은 서자지만 이때부터 계속 자식을 얻어 중종의 자식들은 모두 구남 11녀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중종은 1534년에는 막내 아들로 경원대군을 얻었는데 현대에도 노산에 해당하는 30대의 문정왕후가 자식을 낳을 정도인데 동궁에서는 전혀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1월 16일 개의 세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원손의 일과 관련하여 세자의 후궁을 뽑는 일에 대해 전교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장성하니 원손이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원손이 없으니 상하를 막론하고 그 누가 우려하지 않겠는가. 후사를 넓혀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양재한 사람을 이미 뽑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다시 더 뽑아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삼공이 오랫동안 결혼되어 있고 찬성도 없다. 삼공은 어렵고 중에서 곧바로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찬성은 전례에 따라 천망할 것도 함께 대신들과 의논하라. 이에 중종은 다시 한번 양재 간택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듬해 5월 15일 윤계의 딸이 양재로 선발되었습니다.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536년 명가정 15년 윤계의 딸이 양재에 간택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계의 딸이 양재에 선정되었으니 그 이외의 처녀는 허언하는 일로 판부하라. 가르청의 배설과 방자와 시비 공상 등의 일을 모두 행간에 따라 조처하라.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결정은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우선 윤계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윤계의 집안을 요사한 가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연산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연산군은 종실의 부인과 선왕의 후궁 등을 모아놓고 밤낮으로 연애를 베풀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장록수나 다른 궁인으로 하여금 어느 집의 부인인지 알아보게 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연산군과 추문이 있었던 부녀자 중에는 남천군의 처 최씨도 있었는데 남천군의 처 최씨는 첨정 최희의 딸로 세종의 후궁 뒤인 최씨의 아버지 최사희의 증손녀입니다. 또한 최희는 예종의 후궁 공빈 최씨의 아버지 최도일과 육촌 사이인 제종 형제간인데 연산군은 죄인에게서 빼앗은 집을 남천군의 처에게 하사하고 남천군의 사위를 서용하는 등 특혜를 주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이은영 권주의 집을 곽속에 남천군에게 주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은영의 집을 곽속에에게 권주의 집을 남천군 이쟁에게 주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왕이 쟁의 아래 최씨와 통간하고 따라서 쟁의 집을 후하게 대우하였다. 쟁은 본성이 영리하지 못하고 술사의 요망한 말을 몹시 믿어서 집동산에 모사 두어 칸을 짓고 매일 거처하면서 액마기를 하였으며 최씨는 본성이 음탕하여 얼족인 흥중과 통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쟁의 아들 문성정 이상이 실상은 홍익에서 낳은 것이다고 하였다. 게다가 남천군의 아들 문성정은 임사홍의 사위가 되었고 연산군의 궁인에게 빌부터 이득을 본 탓에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 탄핵의 대상이 되었으며 남천군의 차도 직첩을 빼앗기고 도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문성정은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해 어머니를 위해 상언하였고 중종도 그렇다고 여겨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520년명 정덕 15년 문성정의 어미의 작천 문제를 정부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다. 헌부가 문성정의 상언 때문에 회개하기를 문성정의 어머니가 폐주에게 간음당했으므로 대간이 아뢰에 따라 문 밖으로 내치고 작첩을 빼앗았었는데 문성이 소원함에 이 일을 헌부에 내렸으므로 이 계사가 있었다. 이 일은 밝히기 어려우며 시끄러이 전파된 지 이미 오래므로 쉽게 직첩을 줄 수 없으니 조정과 의논하여 처치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정부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문성의 어머니는 곧 남천군의 아내인데 폐조 때에 궁금에 드나들어 추문이 많았다. 뒤에 대간이 청하여 도성에서 내쫓고 따라서 직첩을 빼앗았는데 이때 이르러 문성이 상언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몸이 매우 비대하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으나 문성이 나가니 승지가 말하기를 폐조가 간통하기 좋아한 사람은 거의 비대하였다더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천군과 영춘군의 집이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빈 박씨의 빌부터 마치 노비처럼 아첨하고 무속과 관련한 요사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대사원과 대사관 등이 윤계의 집안을 요사한 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8일 임신 6번째 기사 1536년명 가정 15년 허황 등이 양제간택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삼공에게 의논케 하다. 대사원 허황과 대사관 성현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 박씨가 기염을 부릴 때 종처럼 아첨하고 성원하던 자들이 외정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심지어 종척 중에도 서로 몰래 결탁하여 요술을 몰래 가르쳐 무고를 하기도 하고 옥을 부리기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춘군과 남천군 등의 아내를 괴수로 삼았기 때문에 작서의 변이 일어나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인척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춘군 등의 집에서도 몰래 가르침 일이 많았다 하였습니다. 일이 많은 때가 되어 천벌은 모면하였지만 공론의 울분은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윤계는 영춘군의 사위로서 기회를 노리며 저가에 숨어 살면서 한 집의 일을 주장해서 모두 알고 있었으니 공론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당초 양제를 간택한다는 명이 내려지자마자 그의 누이인 문성정의 첩과 자기 딸을 바치려는 계획을 백방으로 도모하니 사부들은 더럽게 여겨 가문의 죄가 관계되는 바가 크니 어찌 간택에 참여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비웃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간택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누군들 놀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정숙한 여자를 간택하여 세자를 섬기게 하려면 진실로 대대로 법이 있는 가문에서 간택해야 합니다. 어찌 요사한 가문에서 간택할 수 있겠습니까? 두 집, 영춘군과 문성정의 간사함을 합하여 간교한 자의 딸을 구안에 들여놓으니 조정의 계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자들은 한심하게 여기고 물론은 울분하고 있으니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어 종사를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윤계의 딸이 양제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논은 마땅하다. 당초에는 이러한 뜻을 전혀 몰랐고 간택하는 처녀 중에 당시 윤계가 문건으로서 당상의 반열에 있어 용렬한 가문이 아닌 듯하므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이라면 의논할 것도 없지만 이는 이미 결정된 일인데 개정한 전례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삼공을 불러 의논하는 뒤에 결정해야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계의 딸이 양제에 합당하지 않다는 일을 대간이 아뢰었다. 이는 미리 알지 못한 소치이다. 전일 최상의 딸은 결정하기 전에 아뢰었으므로 즉시 다른 곳으로 혼인하게 하였지만 이번 일은 이미 결정하였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삼공을 불렀으니 이런 내용으로 의논하라. 하지만 사관의 논평을 보면 이 일은 조작된 낭설이라고 하는데 윤계가 기말로의 무리에게 미움받았기 때문에 남천군과 영춘군의 부인이 작서의 변에 관여하였다고 말을 만든 것입니다. 윤계의 딸이 양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어지는 상소에 결국 중종은 여론을 쫓아 윤계의 딸이 입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8일
임신 11번째 기사. 1536년 명 가정 15년. 삼공이 양제 간택을 다시 할 것을 건의하자 윤허하다. 사시는 논한다. 윤계가 김한로의 무리에게 미움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마침 그의 딸이 양제로 간택되는 일이 있게 되자 김한로는 그가 궁중과 연결될까 염려하여 함께 의논하고 논계하기를 남천군과 영춘군의 부인이 애당초 작서의 변에 관여하였다 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상을 속였다. 상도 그렇지 않음을 알았으나 삼공으로부터 대간과 시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니 누구와 함께 그렇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대개 김한로의 무리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출세하였고 작서의 변은 애매한 데서 발생하였지만 박씨가 조작하였다는 한 가지 죄를 만들고 혐의 있는 사람을 그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정광필로 말하면 노성한 재상이었는데도 죄안을 작성할 때 명목이 없어 박씨와 교결하였다고 지목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통분해하였다. 실록에는 간택이 파기된 뒤에 윤계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만가보에 따르면 윤계의 딸은 한 명으로 김제갑과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딸이 양제 간택에 선발된 딸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김제갑은 임진왜란 당시 원주 목사로 영원산성에서 싸우다 외적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김제갑의 첫 부인이 윤계의 딸이고 재혼한 부인이 세종의 4대 손인 진천곤 이옥정의 딸인데 간택이 파기되었고 납체, 동매 등의 혼인 절차를 치르지 않아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택에 파기된 다음에 김한로 일파 때문에 윤계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이 단체로 유배를 가게 되어 그 삶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여담으로 명종 2년인 1547년엔 집의 진복창의 상소에서 윤양제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동궁에서 일어난 화재는 윤양제의 방에서 불 지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명종실록에서 윤양제는 윤원영의 형인 윤원영의 딸이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어 윤계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요사한 가문에서 태어나 인종의 간택 후궁이 될 뻔했지만 묘한 처지가 된 양제 윤씨였습니다.